지금 요즘 좀 걸어다니면서 보니까 이 마라탕집이 너무나도 많은 것 같은데 이 마라탕집이 좀 많아진 이유가 뭘까요? 마라탕집이 생기게 된 지는 사실 좀 오래됐어. 이 마라탕이 유행된 지는 그래도 벌써 뭐 유행이 아니라 이제 마라탕은 우리의 한 식문화의 카테고리로 좀 자리 잡은 것 같고, 마라탕이 한 들어온 지는 그래도 거의 한 7년에서 한 10년 사이? 그 정도 된 것 같아. 근데 맨 처음에는 마라탕이 단순히 이제 유행이라고 생각을 했었고, 나도 마라탕 뭐 잠깐 떴다가 금방 질 줄 알았고, 이게 워낙 맛이 세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이게 맞을까라고 생각이 들었거든? 근데 나도 마라탕을 한 2번 먹어보니까 나도 마라탕에 빠졌어. 나도 마라탕을 좋아하고, 이게 무서운 게 마라탕을 좋아하면 훠궈를 좋아해. 훠궈를 좋아하면 샹궈를 좋아해. 그러니까 이 단계가 있어. 마라의 세기에 따라 중독성이 확실히 있는 음식이고, 이제는 우리나라에서 사실 마라탕집 가잖아? 이 초등학생들이 마라탕을 먹고 나이가 중학생이 되면 엽떡, 마라탕, 다음에 이제 고등학생 되면 이제 훠궈, 이제 샹궈, 이렇게 업그레이드가 돼. 그래서 나는 한편으로는 참 이 중국의 향신료가 무섭다라고 생각도 들면서, 와, 이거 나중에 이거 우리나라 완전 향신료들이 다 중국화가 되지 않을까라는 또 걱정도 있지. 나중에는 우리 한식 베이스 자체도 향신료들이 다 그렇게 많이 바뀔 것 같아. 왜냐면은 이게 맨날 마라, 샹궈, 훠궈 이런 거 먹으면 입맛이 아무래도 좀 자극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거든. 그러면 이 마라탕이 유행이라고 하셨는데 이 유행과 문화의 좀 차이는 뭘까요? 유행과 문화는 이제 잠깐 뭐 유행은 그냥 업종으로 비교하자면 그런 두쫑쿠라든지 대만 카스테라, 뭐 탕후루 요런 게 유행이라고 이제 된다고 하면, 마라탕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 한 카테고리로 지금 자리를 잡았잖아. 고객의 충성도가 마라라는 음식 카테고리가 되게 높아졌단 말이야. 예를 들어서 엽기 떡볶이 하면 그냥 죽어도 엽기 떡볶이잖아. 마라 좋아하는 애들은 그냥 무조건 죽어도 마라탕을 좋아해. 그러니까 뭘 먹어도 점심에도 마라탕, 저녁에도 마라탕. 마라라는 베이스를 좋아하는 친구들은 그 완전 마라의 충성도의 고객이 되게 많을 거야. 뭐 우리 지금 마침 마라탕 얘기 나왔으니까 여기 앞에 탕화쿵푸야. 탕화쿵푸가 한 650개인가 있을 거야. 뭐 마침 마라탕이 있네. 가가지고 마라탕을 또 먹어보면서 정말 여기가 왜 600개가 됐는지, 저긴 본사는 또 중국이야. 그러니까 그런저런 얘기를 한번 해보자고. 마라탕은 내가 원하는 야채 먹고 싶은 거를 골라서 무게를 재가지고 뭐 고기 추가 무슨 추가 한 다음에 먹는 게 마라탕. 사실 이게 몸에 진짜 안 좋은 거거든? 이게 다 기름이야. 이걸 좋아하는 내가 싫다. 이게 보면 우리가 지금 이거 2개에서 37,000원이 나왔단 말이야. 저렴한 게 아니야. 우리 둘이 해서, 나는 평소에 우리가 오늘은 조금 시킨 거잖아. 우리 인당 2만원에서 25,000원씩 먹어 이거를. 다른 데 가봐, 마라탕을 이게 객단가도 괜찮아. 본사가 땅콩 소스로 한 달에 하루에 몇 억씩 벌 거야. 땅콩 소스 납품으로. 근데 여기 잘 되게 된 이유 있잖아. 여기 탕화쿵푸가 지금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단 말이야. 잘 되게 된 이유가, 여기가 이제 본사가 중국이라 했잖아. 그러니까 맨 처음에 조선족들한테 이걸 뿌린 거야. 조선족들은 우리나라랑 틀리게 중국인들은 잘 되잖아. 그러면 다 소개를 시켜줘. 자기 지인들한테 나 탕화쿵푸에서 돈 벌었다고. 그러니까 진짜 문어발 확장이 우리나라 조선족 엄청 많잖아. 그러니까 탕화쿵푸를 하나씩 다 한다고 보면 돼. 그래서 다점포가 되고, 탕화쿵푸를 여러 개 하시는 사람들도 되게 많아. 그래가지고 실제로 탕화쿵푸는 점주님들이 한국인보다 조선족이 더 많다. 근데 이 마라탕이 좀 잘 되는 거는 좋은데 또 이게 다 중국 기업이잖아요.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사실 한국의 외식업자로서 기분이 좋진 않아. 우리나라에 하이디라오 와서 하이디라오 한 달에 매출이 8억씩 해. 잘 나온 데는 10억 넘게 하는 데도 있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거기에서 나는 소비를 그 정도 일으켜주는 게 개인적으로는 안타까운데, 중국의 하이디라오 같은 회사나 이 탕화쿵 같은 회사, 중국 외식업이 전 세계적으로 진짜 잘한단 말이야. 상해도 그때 작년에 갔다 왔잖아. 대박이야, 시스템 자체가. 그러니까 이제는 중국이 뭐 퀄리티부터 위생, 뭐 맛 이런 것들이 퀄리티가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제 F&B에서도 사실 중국이 앞으로 지금 우리나라 보면 차지, 차백도 막 이런 거 다 들어왔잖아. 카페도. 나는 이제 무서워. 어디까지 먹힐까? 근데 그러면 중국 브랜드들이 왜 자꾸 한국에 들어오는 건가요? 생각보다 한국에 먹을거리가 지들이 봤을 때 많은 거야. 그리고 마라탕이 일단 됐잖아. 그럼 입맛이 일단 우리가 먹힌 거란 말이야. 물론 중국 정통 내가 그때 상해 갔을 때 상해 먹던 훠궈랑 틀려. 이게 약간 현지화가 된 거야. 근데 걔네들도 안 거지. 아, 이거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다. 그래서 계속해서 지금 중국 아이템들이 여러 가지가 많이 들어오고 있어. 뭐 카페에서부터, 이번에 반테인 카우이라고 알아? 내가 저번에 말했던 거.
반티앤카우이 생선인데 허거잖아. 그런 것들도 마찬가지고 계속해서 그런 것들 들어오는 것 자체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미 입맛이 사람들이 이제 이거 먹는 거를 본인들이 이제 파악한 거지. 그럼 이렇게 중국 기업이 자꾸 한국에 자리를 잡으면 좀 한국 브랜드들도 위협을 좀 받나요? 많이 받지. 마라탕 우리나라 브랜드들도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지만 탑은 결국 탕콩포거든. 보고 더 배워서 우리나라에 프랜차이즈 하시는 분들이나 외식업을 하시는 분들은 더 디벨롭을 해서 브랜드들보다 더 나은 브랜드를 만들어야 되고 더 매력이 있는 브랜드로 만들어야 되고 오히려 어떻게 보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수밖에 없어. 이제는 얘네가 그만큼 잘하니까 얘네보다 잘해야 살아남아 시장에서. 그럼 이제 앞으로 향후로 좀 봤을 때 중국 이런 뭐 카페나 다른 브랜드들이 계속 들어올 거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나는 계속 들어올 거라 생각해. 카페 뭐부터 해서 나는 추후에 한식이 중국한테도 뺏길 수도 있다 생각해. 한식의 중국 버전으로 바뀌어가지고 나는 그것만큼은 제발 원치 않아서 우리나라의 외식업자들이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나도 열심히 더 해야 되겠다. 한식은 지키자. 약간 이런 건 있는 것 같아. 그럼 실제로 이런 마라탕이나 이런 브랜드가 중국에서는 또 잘 안 되는 건가요? 중국에서 잘 돼. 근데 중국은 아예 맛이 틀려. 그러니까 이런 중국 기업이 또 한국인 입맛에 맞춰서 좀 개량을 한 거네요. 결국 모든 프랜차이즈 마찬가지야. 롯데리아, 맥도날드가 왜 잘 돼? 베스킨라빈스 다 현지화가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프랜차이즈 사업에서 결국 그 나라에 가져가는 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떤 아이템을 가져갔을 때 소스라든지 간이라든지 이거는 그 나라에 맞춰서 현지화를 시켜야지만 그 나라에 성공할 수가 있는 거야. 외식업을 하면서 타 지역에 가져갔을 때 현지화 전략은 되게 중요한 전략 중에 하나야. 이 마라탕이 사실 맛이 저는 대부분 똑같다고 생각하는데 브랜드마다 맛 차이가 좀 있나요? 틀려. 땅콩 소스의 맛이 좀 틀린 데가 있고 간도 틀린 데가 있고 그냥 개인적으로 탕항쿵푸가 아주 약간 좀 전바점이 없는 것 같고 평준화가 잘 돼 있고 각 지역에 개인적으로 뭐 맛있는 마라탕집이라고 가면 어느 정도 간이 조금 틀려. 근데 그래도 마라탕 자체가 많이 올라왔어. 약간 문화 얘기를 했잖아. 그러니까 뭘 보고 놀랐냐면 이제 우리 고등학교 때 나왔어 이 음식이. 고등학교 여자애들이 이걸 먹었단 말이야. 그리고 그때 당시에 젊은 뭐 나보다 나이가 많았던 분들 20대 초반. 근데 지금 어떤 상황이 발생되는 줄 알아? 엄마가 딸이랑 마라탕을 먹으러 와. 완벽하게 본인이 어렸을 때부터 그걸 먹은 거고 다음에 자기가 맛있게 먹으니까 자기 딸들도 그걸 먹는 거고 하다못해 요즘에는 맞벌이가 많잖아. 그 상권들 중에서 학교 많은 상권들 있잖아. 엄마들이 선결제를 해두고 가. 얼마 여기서 까라고. 애들이 그만큼 많이 먹으니까 선결제를 하는 거야. 옛날에 형은 떡볶이집에서 막 좀 집 잘 사는 애들이 선결제 해주는 거 봤어. 엄마들이. 지금 뭐 떡볶이집 망해? 안 망하잖아. 실제로 이렇게 엄마랑 그래. 어머니랑 나와서 지금 저기도 보면 엄마랑 지금 딸 둘이랑 와서 이렇게 된다니까? 근데 이게 이제 시작인 거야. 그들이 나이가 먹어봐봐. 지금의 어린 친구들이 매일 이걸 먹었어. 난 걱정이 한식을 왜 먹냐? 맨날 엽떡, 샹궈 마라, 콩마당 먹을 것 같아? 물론 계속 먹을 수는 있겠지만 근데 그런 건강식들이나 웰빙식들이 계속해서 뜨는 이유도 뭐 그 중에 하나이긴 한데 결국 그런 바이럴에 대한 메뉴들이 약하잖아. 이거보다 어느 정도 이제 우려되는 부분들이 있지. 추후에 과연 한식이라는 카테고리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물론 우리가 한국인이기 때문에 한식이라는 카테고리는 없어지진 않겠지만 파이가 낮아진 거라는 거지. 그럼 그런 어린 친구들이 이런 마라탕을 좀 찾게 되는 이유가 뭘까요? 맨 처음에는 그냥 이 맛 자체가 자극적이잖아. 이거를 나도 입맛이 형성되지 않은 시기에 먹어보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이 어린 친구들이 먹었을 때 임팩트가 있어야 되나 봐 요즘에. 난 모르겠어. 이걸 먹고 우리가 맨 처음에 뭐 어렸을 때 나는 이제 센세이션 했던 게 막 삐까츄 뭐 떡꼬치 이런 거 먹었을 때 막 눈이 돌잖아.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아. 처음 먹었던 음식이지 이런 거면 결국 사람의 흐름대로 임팩트가 되게 셀 거 아니야. 그러면 충성도가 엄청 세진다니까. 근데 이거 먹다가 갑자기 좀 슴슴한 거 안 먹어. 절대 안 먹어. 그래서 요즘에 마라탕 막 제한을 건대 엄마들이. 많이 먹으면 몸에 안 좋으니까 맨날 먹고 싶다 하는 거야. 근데 그러면 이게 진짜 그냥 이런 자극적인 맛 때문에 이렇게 유행을 하는 건가요? 그것도 있고 이게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먹고 싶은 야채들과 뭐 고기 아니면은 뭐 꼬치들 여러 가지 있잖아. 내가 항상 말한 것 중에 사람이 우리가 퍼포먼스 존을 할 때 콩마당에서 비빔밥 존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 할 때 경험이 들어가야 된단 말이야. 내가 먹고 싶은 재료들, 야채들, 고기, 유들을 선택을 하고 이걸 커스터마이징을 해달라고 하잖아. 그리고 나서 맵기까지 또 정할 수도 있고 땅콩 소스도 정할 수도 있고 나만의 마라탕 약간 여기 되잖아. 그러다 보니까 오늘은 이렇게 먹어야지 다음엔 저렇게 먹어야지 우리도 모르게 그런 게 있는 거야. 근데 그런 요소들이 아마 사람들이 브랜드 충성도에 다가가는 브랜드 충성도를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 중에 하나지 않을까 싶은 거지. 그러니까 지금의 한국 모든 프랜차이즈들은 단순히 뭔가 차별화랑 표준화 이런 것들보다 단순히 확장에 의의를 두고 있잖아. 근데
얘네들 봐봐. 진짜 체계적이야. 하이라우 서비스 미쳤어. 하이라우는 매장 하나 까는데 막 20억, 30억씩 들어서 깐단 말이야. 규모의 경제도 마찬가지고. 매장 하나하나 차렸을 때 뭔가 바이럴만을 위한 우리나라 프랜차이즈를 보면 외식업들, 자영업자들 보면 바이럴에 그냥 살고 바이럴에 죽어. 어떻게든 바이럴, 인스타, 릴스 몇십만 나오게 하느냐. 메뉴 어떻게 이쁘게 플레이팅 해가지고 그걸로 이제 손님을 끌게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본질론적인 거에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는 거지. 그래서 다시 한번 초심으로 좀 돌아가서 외식업의 어떻게 보면 본질, 맛, 점주들의 정말 이 원가율, 그럼 우리가 문화로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장치들,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씩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면서 브랜딩 했을 때 애초에 브랜딩 때부터 이건 다 만들어 가야 돼.